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고 계신 장면은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한에 버려진 차량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차량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불법 주차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차주가 사망하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아직도 코로나가 만드는 적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코로나가 핥히고 간 상흔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중국은 다시 한번 감염병 대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병원의 모습입니다. 환자들로 병원이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늘면서 현지의 소아과들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장성 취저우 세계 중점병원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이 폐렴에 걸린 어린이가 작년보다 17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자 전 세계가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지난 21일 글로벌 공공질병감시 시스템인 프로메드가 중국 북부 지역 어린이들한테서 미확인 폐렴이 집단 발병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 보건당국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중국 내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늘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중국은 WHO가 움직이고 나서야 공식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끝까지 은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뒤늦게 인정이라도 했으니 나아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라는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WHO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날 중국 보건당국과 화상회의를 열고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지난 5월부터 확산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및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최근 호흡기 질환 확산의 원인임을 시사했다고 밝혀 중국발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란 것을 공식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미생물로 주로 폐렴, 관절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감염되는데 전염 속도가 빠르고 기존 항생제 치료 효과가 낮은 데다 폐부전 등 병세 악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태국 황실은 지난해 12월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태국 나렌티라테 파야와디 공주가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폐렴은 확산 속도는 빠른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는 임시휴교에 들어갔으며 감염자가 발생한 유치원이나 학교 학부모들은 전염을 우려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경우도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폐렴 치료제 아지트로마이신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근 중국에는 이분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요원들입니다. 중국에 다시 코로나19 때 악명을 떨치던 방역요원들이 다시 등장한 것인데요. 중국인들은 지금 방역요원들이 모습만 봐도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 등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전염병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위생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이 손이 아니라 입으로 양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또다시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정육점은 이 기술이 전통기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육점은 중국 동부 안우이성에 있는데 직원이 생양갈비에 붙어있던 뼈와 살을 치아로 뜯어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직원이 도구보다 입을 사용해 뼈를 제거하는 것이 더 빠르다며 이는 수십 년 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숙련된 전문가라면 침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100번 양보해서 전통이라고 해도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러나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공무원은 현지 매체에 이것은 전통기법이 아니라며 생양갈비 뼈를 입으로 발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정육점은 조사를 받았다며 이 영상은 온라인상의 팔로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한 육류가 공업체에서 작업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입으로 닭발이뼈를 발라내라고 요구하다 적발돼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소변 맥주 파문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달도 안 되어 또다시 생양갈비 뼈를 입으로 발라내는 영상으로 인해 중국 식품 위생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변 맥주 파동과 양갈비 치아 발골에 이어서 돼지고기에서 주사바늘까지 나왔습니다. 25일 중국 홍성신문은 중국 상하이 명문대학인 자오퉁대학의 학생 식당 식판에서 약 1.5cm 길이의 두꺼운 철심이 나와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사바늘은 인체나 실험용이 아닌 돼지 백신용 주사바늘로 밝혀졌는데요. 대체 이런 게 왜 음식에서 나온 것일까요?
대학 측은 막 태어난 새끼 돼지가 주사를 맞을 때 몸부림치면서 바늘이 체내에서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유통사업에 종사한 한 전문가는 돼지고기에서 주사바늘이 발견될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양돈장에서 항생제나 백신 등을 투입할 때 부러지거나 용량을 늘리기 위해 돼지고기에 물을 주입할 때, 아니면 사람이 악의적으로 넣은 것이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에서 전염병은 퍼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결국 최악의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유행했던 돼지 독감이 영국에서 발견되어 사망자까지 나온 겁니다. 영국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H1N2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되는 최초의 사례가 확인되자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보건당국은 최근 정기적인 인플루엔자 감시 시스템 가동 중 이 같은 감염 사례를 확인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시작됐는지 감염원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경미한 증세를 보였지만 곧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영국 보건당국은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최초로 발생한 만큼 해당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수술실과 병원 의감시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경우 돼지 근처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영국 보건당국은 감염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란 2009년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자 사례는 50건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영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발병하는 독감의 흔한 유형 중 하나인 신종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변이한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돼지 등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다가 사람에게도 전이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하지만 인수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2020년 중국에서 돼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당시 사람끼리도 전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사례처럼 여러 바이러스가 결합된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돼지 인플루엔자는 사람 간 전파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영국에서 확인된 돼지 인플루엔자 H1N2는 돼지 등 동물들 사이에서 전염되다가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처럼 중국 보건당국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돼지 인플루엔자가 중국에서 확산된다면 또 한 번 지구촌은 커다란 감염병 폭풍이 불어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년 전 중국 매체들이 우한시에 대해 보도한 뉴스의 한 부분입니다. 중국 우한시 보건당국은 지난 3일 오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가 44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11명은 중증 상태이며 나머지 환자들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환자가 27명으로 전해졌는데 하루 만에 20명 가까이 환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 외에도 환자와 접촉한 121명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환자 다수는 후난성 우한시에 있는 화난수산시장 상인들로 이곳은 폐쇄됐습니다. 이 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했던 약 3년 전 기사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나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 뉴스가 3년 전 코로나19 때의 뉴스처럼 대혼란의 시작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